안녕하십니까. 이번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정원희입니다. 하지만 정원희가 누구냐? 과연 우리 세종교육을 맡게도 될 만한 사람이냐? 아직 저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연기군 남면 출신입니다. 소학기, 고향과 해외 선진국을 오가며 오직 한 길, 그 당시 충남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때가 되면 충남도 도교육감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온 후보입니다. 이제 연기군이 세종시가 되어 출마하는 저는 행정도시로 청년의 젊은 도시 세종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젊고 출산율이 높은 후손들이 살 터전인 동시에 정부 청사가 들어찬 그만큼 특히 교육 수준도 앞서가는 전국 1등 모범 교육도시가 되어야 할 본보기 교육의 핵심처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후보들과 견주어도 보았습니다. 이젠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드디어 제가 나서겠다고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지구촌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의 대세는 서유럽, 영국 쪽입니다. 제가 공부한 미국은 영국 교육을 모태로 자라 이제 영국보다 앞섰습니다. 제가 오래 머물고 배운 일본 역시 아시아권 교육의 선두주자입니다. 물론 한국 교육도 세계와 어깨를 견줄 만큼 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세종교육의 현실은 안목도 짧고 시야도 좁습니다. 국내에서는 응당 1등 교육이 될 만한데도 최하위권에서 벗어날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교육은 앞서가는 미래 예지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세계화, 국제화, 높이 멀리 내다보아야 하는데 세종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누구 탓입니까? 아이들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 학부모들 탓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는 고시 패스한 부모들도 많고 전국에서 수준 높은 부모들이 가장 많이 모인 도시입니다. 문제는 교육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며 교육감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교육감은 멀리 높이 봐야 합니다. 또렷이 봐야 합니다. 정원이 저처럼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도 능통해야 세계화가 됩니다. 정녕 잘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앞서가는 교육 선진국의 기본을 알고 문화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바깥 세상을 보고 봤어도 제대로 못 보면 보나만 합니다. 지금 세종교육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것은 왜일까요? 이건 학교나 교사나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교육감의 수준, 교육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그럼 교육감이란 대체 뭘 하자는 것일까요? 교육감이라 할 때 감이라는 글자는 살필 감자입니다. 교육의 수장으로서 아이들과 사진이나 찍어서 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을 살피라는 것도 아니고 노심초사 청내 교육 종사자들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감시자는 아닙니다. 교사와 교육 종사자들을 보살피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교육은 장관이나 교육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합니다. 교사들이 정신과 교육 환경을 1등 교육, 세계화 교육, 선진 우수 교육 정책과 교육 문화 환경을 살피되 받들어 도우라는 것이 교육감입니다. 때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곧 우주 시대를 맞습니다. 이에 세종의 어린이 청년 학생들이 자라나 대한민국을 이끌고 세계를 누비며 다스리도록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영어 교육은 그런대로 기반이 잡혀가나 가까운 이웃 일본, 중국의 교육 현상과 문화인지 배양력보다도 약합니다. 이건 단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언어나 가르치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평준화 교육은 민주적이고 인권 균등이지만 실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정책입니다. 잘 뛰는 아이를 세우고 뒤처진 아이를 같이 뛰라고 하면 영원히 에디슨이나 제퍼슨, 아인슈타인 같은 인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한국 교육이 미국보다 앞선다는 웃지 못할 현상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오바마의 립 서비스였을 뿐입니다. 우린 노벨상이 쏟아지는 일본 교육에도 턱없습니다. 그저 부모들의 교육 열정 하나만은 그렇다는 정도의 뜻입니다. 선진국 교육은 체계와 환경부터가 한국과 다른 적성 중심 교육입니다.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하고 처지는 학생은 부축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각각 개성을 살리는 철저 특성화 교육입니다. 영어, 중국어, 아랍어, 서반어, 벵골어, 일본어 말을 잘하는 학생은 그런 쪽으로 달리기, 야구, 축구, 무용, 문화예술, 각양각색 천부적 재능을 찾아내 방향키를 잡아 그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끝까지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가를 찾아 전문 실용주의 생활교육을 시키는 것이 선진교육입니다. 무자르듯 영어로 우열을 가릴 게 아니고 교과 성적순 키높이로만 자를 것도 아닙니다. 과학도를 발굴하지 못하는 교육은 1인의 영재가 100억 인류를 살린다는 천재교육 정신 위반입니다. 과학교육은 국가의 미래이자 인류의 소망입니다. 농학, 임학, 수산학, 환경학 속에 인류 미래의 먹거리가 들어있습니다.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학교 탓들을 많이 합니다. 교사 탓도 많이 합니다. 하여 어디로 전학을 할까? 하여 신맹모 삼천지교로 고민합니다. 결과 세종은 하다 마지막으로 정착한 훈장마을 글방촌 아닙니까? 그러나 세종교육에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미국, 영국, 일본에서 배우는 아이들을 젖히고 앞서가겠습니까? 스승이 좋아야 제자가 좋다는 진리를 생각할 때 세종교육의 질은 훈장의 문제가 첫째이며 다음은 교사입니다. 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유능한 강사를 초청, 먼저 세족의 교사들을 살펴야 합니다. 아니, 먼저 교육감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청출어람이라 스승을 뛰어넘고 부모보다 높이 나는 훌륭한 자녀를 기른다는 의식이 바로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 판문점 평화선언 이후 시간의 문제이지 분명 머지않아 통일국가입니다. 그럼 통일시대를 향해 우리가 준비할 제1의 과제가 무엇일까요? 짚어보겠습니다. 3.1운동 정신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라면 3.1운동의 씨앗은 독립협회의 정신입니다. 당시 정동과학부를 확대 결성한 독립협회는 단 하나, 지금 조선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일, 평화, 성진화, 세계화, 우주화, 영어, 수학, 과학 다 중요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특히 전국 17개를 지향하는 저 정원이를 주목해 주십시오. 세종시 어린이 청년 학부모들이 꿈꾸는 한국 1등을 넘어 세계 1등 교육으로 금보다 더 귀한 세종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드높이 앞선 교육을 위해 일생을 살아왔고 살아갈 정원이를 응원해 주십시오.
튼튼하고 굳센 세종교육의 미래 톱하기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선 즉시 미국의 우수 뉴욕 교육청과 자매 결혼을 맺겠습니다. 5개국과 맺겠습니다. 중국, 영국, 인도, 일본. 저는 각국 교육청 관계자들과 안면이 넓습니다. 모두 우리가 도움을 받지 줘야 할 나라들이 아닙니다. 교육은 최고의 환경에서 받고 봉사는 시바이처처럼 열악한 나라에서 해야 한다는 건 다 아실 것입니다. 곧 지구촌을 서울 오가듯 할 우리 자녀들에게 꿈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세종에 어린이 박물관을 세우되 워싱턴에도 없는 인류 교육사 박물관을 세우겠습니다. 곳곳에 청소년 광장을 신설 확대 조성하고 지구촌 각국의 교육과 문화예술의 종합박물관도 만들겠습니다. 리틀 골프장도 만들고 중부권 최대의 워터파크도 세우겠습니다. 하여 전국은 물론 선진국 해외 청소년 학생들을 세종시로 몰려오게 하겠습니다. 세종의 우리 자녀들을 최대한 선진국으로 내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수학여행은 해외 쪽으로도 보내겠습니다. 다른 여타 광역단체 교육이 우리를 보고 배우도록 앞선 국제와 선진 교육 정책을 생산해 내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길러내고 먼 훗날 미국 대통령도 기를 꿈도 키워 후손들의 시야를 키우겠습니다. 사실 인류 모든 문명의 근본은 인간학에서 뻗습니다. 여기서 인류학의 줄기가 났고 인류학은 의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철학과 인성학도 인간학의 뿌리이며 정치학, 법학, 교육학의 근본도 인간학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 만들기입니다. 인간학이란 인간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생활교육이자 자기관리 교육입니다. 본을 부여 서로 돕고 나누며 살도록 가르치는 학문의 정상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세종교육의 토대를 굳히겠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라고 가르칠 것이냐? 통일된 그날에는 무엇을 하며 살게 가르칠 것이냐? 나만 잘 사는 교육은 하책입니다. 상책은 고루 통일 대한민국이 다 잘 살 뿐더러 지구촌 75억 인구가 한국을 스승의 나라로 뒤따를 날을 맞을 기반을 다져주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살 후손들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힐 핵심은 교육입니다. 행복한 세상, 새 빛을 비추는 세종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교육 정책 공약은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면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 말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정원희 후보님. 네. 진주 정씨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효를 이어간다. 교효제. 그죠? 네, 교효제 맞습니다. 네. 우리 세종교육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정신으로 이제 조상들과 견주어서 무슨 정신으로 출마를 선언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우선은 이제 학생들의 그 학력 증진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그 효라는 그런 개념이 끊겼어요. 네. 너무 문명 시대가 갑작스럽게 도래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 것이 끊겼는데 그것을 계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교효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세종에 그 효 인성 교육원을 설립하기로 이렇게 공약에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와 그 인성이 제대로 된 이런 학생들은 그 학교 폭력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해서 따돌림 이런 것들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배려,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해서 저는
세종의 교육을 효 인성 교육 이것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출마를 선언을.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와서 오늘 쭉 보고 너무 귀한 분의 후손이신데 버릇없는 이야기 같지만 무동 할아버지도 뛰어넘고 차미공 할아버지도 뛰어넘고 정말 흥왕된 효와 교육의 정신을 이끌어가시는 그런 교육감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저 교회효제 앞에서 조상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잘하겠습니다 다짐 한번 하시고, 네. 그리고 우리 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다짐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곳에서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건 나도 처음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교육감 중에 처음일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입니다. 이쪽으로 먼저 네, 조상님들 앞에서 이렇게 목례 한번 하시고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의 학력은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4년 더 지속된다면 세종의 아이들의 미래는 더욱 참담하게 될 것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최근 세종시의 소년범 범죄율을 보면 37.5%나 늘어나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최근 5년간 학업 중단 증가율도 1.59%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것도 자퇴, 퇴학, 죄적 등 고등학생 학업 중단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종시의 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것도 자퇴, 퇴학, 죄적 등 고등학생 학업 중단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항상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청소년기본법, 평생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는 만큼 저는 교육청과 세종시청이 서로 협력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만들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대로, 학교 부적응 학생은 학교 부적응 학생대로 자신들의 꿈을 키우고 끼를 개발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은 가정대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효 인성 교육과 윤리 교육을 강화해서 학교 부적응 학생 및 학교 폭력과 따돌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 효 인성 교육원을 설립하는 동시에 대안학교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중학교의 학력저하 원인은 자유학기제를 꼽고 있고 고등학교의 학력저하 원인은 고교 평준화 교육에 있습니다. 우선 고교 평준화 교육의 내력을 보면 일본이 1967년에 실시했고 우리나라는 1974년에 별 생각 없이 일본의 교육제도를 모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2002년에 자기들이 연구 개발한 교육제도를 자기들 손으로 전면 폐지했습니다. 일본이 고교 평준화 교육의 일본이 고교 평준화 교육을 폐지한 이유는 바로 학력저하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고교 평준화 교육을 폐지한 이유는 바로 학력저하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력저하 현상이 심화되니까 대학교 강의 수준이 낮아지고 대학까지 학력저하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졸업해서 회사에 취업한 회사원들이 외국과의 경쟁에서 지게 되어 결국 장기 불황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고교 평준화 교육 폐지 후 15년이 지나서야 이제 겨우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IMF 때보다 더한 불황이라고 하고 대학 졸업 예정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해 결국 캥거루족이 되고 공무원 숫자 늘려서 청년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게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청년이 취업을 못하니까 결혼도 미뤄야 되고 결혼을 미루게 되니까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인구가 감소되니까 노동력이 줄어들고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영속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능한 학생을 평범한 학생으로 만드는 그런 교육, 40~50년이나 묵은 낡은 교육제도인 일본의 교육 폐기물 평준화 교육으로는 세계를 리드하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지 못합니다.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평준화 교육으로는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세계를 리드하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평준화 교육을 폐지하고 경쟁체제로 가서 세계와 경쟁하는 세종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저는 세계와 경쟁하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로 교육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세계적 명문 고등학교, 영국의 이튼 칼리지, 미국의 필립스 엑스터 고등학교, 일본의 히비야 고등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 적용하고 이 세계적 명문 고등학교가 속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다시 할게요.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다시 해야겠다. 세계적 명문 고등학교, 영국의 이튼 칼리지, 미국의 필립스 엑스터 고등학교, 일본의 히비야 고등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 적용하고 이 세계 명문 고등학교가 속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세계적인 지식융합형 창의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세종교육을 혁신하여 세종의 아이들을 세계적인 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중학교 학력자원위는 자유학기제를 꼽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역시 폐지 내지 대폭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학력자와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자유학기제. 다시 할게요. 저기 아까 세종의 아이들을 세계적인 리더로 육성하겠습니다. 좀 이상했죠? 다시 하세요. 이상했죠? 예, 이상했던 것 같아요. 예, 내용은 괜찮은데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편집하기 쉽게 위에서부터 쭉 할게요. 세계적 명문 고등학교, 영국의 이튼 칼리지, 미국의 필립스 엑스터 고등학교, 일본의 히비야 고등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 적용하고 이 세계적 명문 고등학교가 속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상호 교육 예. 교육과정을. 예. 이 세계적 명문 고등학교가 속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세계적인 지식융합형 창의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세종교육의 혁신 여기가 또 틀려. 세종교육. 예. 세종교육을. 네. 세종교육을 혁신하여 세종의 아이들을 세계적인 론데 예. 요게 틀려서 그렇구나. 예. 세종교육을 혁신하여 세종의 아이들을 세계적인 리더로 육성하겠습니다. 중학교 학력자의 원인으로는
자유학기제를 꼽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역시 폐지 내지 대폭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학력저하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규정된 수업을 100% 소화하고 진로, 체험학습 등은 방과 후 혹은 격주 토요일, 방학을 활용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이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혁신학교 역시 일반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3배가량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폐지 내지 대폭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70에서 75% 정도의 과목은 필수 이수 과목으로 하고 나머지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한다면 최소한 학력 저하는 방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2, 3, 4 생활권은 애초 25학급 600명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의 경우는 60학급, 다정초, 세움초, 한결초, 대평초 등 동지역은 50학급 1212명으로 교육환경 역시 전국 최악입니다. 초등학교 1인당 교지 면적은 12.6평방미터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이 숫자는 전국 평균 33.2평방미터의 3배 정도 한 상태로 1인당 학급당 교지 면적 역시 전국 최하입니다. 체육장 면적은 2,923평방미터로 기준 면적 3,989평방미터의 26.7%나 부족하고 교지 면적 대비 체육장 면적도 19.9%로 매우 열악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금호중학교를 신도심 내로 옮겨 67년이나 된 금남면 유일의 중학교를 없애고 그 자리에 특성화고를 짓겠다며 금호중학교 동문들과 소송전까지 벌였습니다. 부강의 하이테크 같은 경우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금호중학교 자리에 특성화고를 만들 경우 학생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특성화고의 존폐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현재 3, 4 생활권은 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중학교도 역시 과밀학급이 될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현 위치에 존치시켜 제3, 4 생활권의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완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 금호중학교 위치에 새로운 중학교를 존치시켜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완전 해결하겠습니다. 제5, 6 생활권의 교육환경 제5, 6 생활권의 교육환경도 제5, 6 생활권의 교육환경도 제5, 6 생활권의 교육환경도 과밀학급이 없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연기면, 장군면, 금남면, 부강면, 연동면 등 신도심의 주변 지역에 사립초등학교를 신설하여 도심 내 초등학교 학생을 분산시켜 학급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겠습니다. 중단기적으로 학생 수 20에서 25명 수준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20명 이하로 줄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수업을 중단기적으로 학생 수 20에서 25명 수준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20명 이하로 줄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걱정하고 계시는 교원의 자질 문제는 세종에는 젊고 유능한 교원들이 많이 계시므로 한국교원대학교와 협업하여 방학을 통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과정을 설립하여 교원 연수를 시키는 동시에 각 전공 과목 혹은 교육학 과정의 대학원 진학을 적극 권장하여 석, 박사, 학위, 취득 교원의 비율을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적 명문 초, 중, 고등학교에 6개월에서
12개월 단위의 해외 교원 연수도 실시하여 교원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한 교원 공모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조치원중학교를 청춘공원 내로 옮기고 그 자리에 학생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전의 전동 소정지역에 기숙형 특성화 고등학교를 세우겠습니다. 연기 연서지역에 체육고등학교를 건립하겠습니다. 부강 연동지역에 다목적 학생 생태자연학습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일본의 교육 폐기물 평준화 교육을 폐지하고 세계와 경쟁하는 세종 교육을 실현하여 세종의 아이들을 세계적인 리더로 육성하겠습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정원이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원희 세종시 교육감 후보님, 네. 오늘 날 잡아서 저 회장님하고 학교 좀 한번 순회해 보려고요. 아, 이거 좋습니다. 한번 예, 가보도록 여기는 하죠. 도담 유치원인데 네. 어린이 교육은 밥상머리부터니까 그렇죠. 여기 유치원 얘기는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간단히 하고 네. 우리 선생님은 오늘 도와주시러 마지막에 또 그 전이 향교 쪽에 가거든요. 네. 박팽년 연구회입니다. 박팽년 연구회 1호 이경순입니다. 예, 오늘 같이 이렇게 다니면 저분은 누군가 할까 해서 그러니까 세종교육의 유치원,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광범위하게 갈 거죠? 중등, 고등은 대학교니까요. 이제 예. 학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초, 중등까지 어디가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도담 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인가요? 네. 단설 유치원인가? 하여튼 여기서 도담 출발해서. 유치원에서 출발해서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금호중학교, 초등학교 연남 초등학교를 가죠. 초등학교 가죠. 연남 초등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중학교 폐교된 금호중학교. 구금호중학교. 예, 거기를 갔다가 조치원중학교를 갔다가 부강에 세종 하이텍고등학교를 간 다음에 전의 향교에서 유서 깊은 곳이죠. 네. 예, 향교도 결국은 교육기관이니까. 예, 교육기관이고 네. 그때 아주 그 향교라는 것이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전의 가서 마칠 거죠? 향교 가서 마치는 걸로. 그러니까 예, 이경수 그렇게 선생님은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감 후보자님한테 많은 말씀도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박팽년 선생님도 사육신이지만 사실은 그분도 교육자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요. 오늘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예, 후보자님 고맙습니다. 오늘 날래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 여행을 떠나도록 하죠. 예. 예. 감사합니다. 정원희 후보님, 네. 예, 유치원 갔다가 두 번째 연남 초등학교 왔습니다. 예, 감회가 새롭네요. 그래요. 예, 여기 그 세종시에 초등학교가 많은데 유덕이 학교를 온 것은 예, 제가 여기 53회 출신이고요. 53회. 예, 졸업생이고. 얼굴 저쪽에 카메라를 자주 봐가면서 그리고, 저도 보고. 예, 그리고 또 올해 110주년이 돼요. 110년이에요. 예. 그럼 세종시에서 역사가 제일 깊을 정도. 예, 제일 깊은 그런 학교예요. 부강도 많이 됐다 하더라고요. 예, 부강보다도 깊고 여기가 제일 역사가 오래된 그런 학교예요. 인문도 많이 났겠네요. 그러면요. 이제 인물도 많이 났고. 후보님이 교육감도 나오면 이제 딱 닭상이고. 예, 그럼 더 좋죠. 예,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학교는 연남초등학교를 왔지만 이제 초등학교 신도시나 구도시나 네.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뭐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예,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예. 그 평가 시험이 없어졌어요. 잘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는 뭐 아이들 지금 아이들한테는 좋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학력 평가를 교육감 마음대로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건 그럼 교육감의 그럼 차량에 정 달려 후보님이 있죠. 교육감이 되면 학력 평가제를 부활을 하시겠네요. 예,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은 학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들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어졌다고 뭐 팔팔 뛰고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좋아하죠.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그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기준이 없으니까 시킬 수가 없고, 아이들은 평가가 없으니까 놀기만 하고, 그래서 결국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네. 그 난동률을 보면 네. 15%가 돼요. 아, 하고 5학년, 6학년이 되면 난동률이 줄어들 것 같지만 더 높아져서 20%까지가 돼요. 예, 알겠고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구도심에 들어가지만 네. 신도심에는 그 학생 수가 많아서 뭐 그 얘기 한번 그렇습니다. 발표하실 때 들은 거. 100명, 25학급이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50학급 1212명이나 되는 2배 이상의 학급이 생기고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이 아이들의 공간이 상당히 좁죠. 그러니까 운동할 공간도 거의 없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종 그 신도심 주변 지역에 초등학교 사립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신도심의 학생 수를 줄이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와서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대비를 잘못해서 신도심 학생을 외곽으로 사립학교를 유치해서 그렇죠. 성적을 더 높여주면서 동시에 줄이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학력을 증진시키고 네. 또 하나는 지금 25명 한 학급 25명이 표준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단기적으로 네. 20명까지 줄이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명에서 12명까지 네.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돼야 그 OECD 평균 정도 되고 그 쾌적한 학교에서 안심하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예, 하여튼 초등교육이 전체 교육의 출발점이니까 잘 지도해 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이제 중학교로 가보자고요. 네, 중학교 한번 가볼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정원희 후보님, 네, 금호중학교에 오셨습니다. 예, 금호중 학교네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런 중학교는 폐교된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환경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까? 이 건물도 아주 새롭고 뭐 오래 더 써도 될 것 같고 이 주변 환경이 완전히 친환경적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금호중학교만이 세종 선거구가 아니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중등교육법이라고 하나? 중등교육에 예, 대한 예, 어떤 초중등교육법. 구상이 있습니까? 네, 그 중학교. 일단 중학교에 관해서는 세종중학교에 관해서 예, 금호중학교 자리를 다른 예. 중학교로 다시 쓸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 4 생활권이 그 초등학교가 매우 과밀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50학급이 되어 있거든요. 네. 원래는 25학급에 6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초등학교 얘기요. 예, 그게 과밀이 되니까 이것을 중학교도 포화가 일어난다. 증축을 해가지고 1212명이거든요. 2배가 넘죠. 1212명이면 약간 넘죠. 그렇게 되면은 뭐 몇 년 이내에 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 3, 4 생활권의 중학교가 과밀화되는 건 뻔한 사실이에요. 부족하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중학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 현 교육감이 무슨 기술고등학교는 하이테크고는 그런 계획했던 것 같은데. 예, 그 특성화고를 계획하고 특성화고 있는 것 얘기했고, 같아요. 그런데 부강의 하이테크를 보면 그 학생 모집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이 특성화고등학교의 그 입학생 수가 줄어들면 폐교되는 위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가 과밀화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중학교로
그대로 존치를 해야 3, 4 생활권의 중학교 과밀화 문제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중학교가 뭐 세종시내에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다는 못 가보고 조치원 중학교하고 두 군데만 가볼 계획을 세우신 건데. 아, 예, 예. 그렇죠. 이제 금호 중학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중학교로 환원시킨다. 예, 그 얘기죠? 예, 그렇게 해야 3, 4 생활권의 중학교 과밀화 문제가 사전 해소됩니다. 방지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미 나무 한 그루서부터 50년, 60년씩 자랄 키우려면 이 환경을 조성하려면 도해지는 어려운데 이걸 왜 중학교 곧 과밀화가 될 텐데 왜 없앴느냐 그 말이죠. 예, 그게 아주 잘못된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동문들과 주민들은 엄청 좋아하겠네. 아, 그러면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 앞에도 있습니까? 바로 아파트가 있어서 저 사람들도 네. 학교 사실 여기 가까워 그죠? 그럼요. 너무 좋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모교에 왔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조치원 중학교 예, 여기 이 학교를 나오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 자리가 아니었었다면서요? 예, 그 전에는 지금의 그 조치원 여고 자리, 세종여고 자리가 그 전에 그 조치원 중학교였어요. 아버님 뭐 이 학교가 원래 뭐 농고? 아, 농고는 저 옆에 학교, 음. 그 조치원 농고였거든요. 거기를 나오셨어요. 거기 나오셨고. 예. 여기서 아까 우리가 금호중학교에서 하다가 못한 이야기가 예, 있다면 예, 중학교 있죠. 교육 방향, 자율학기제, 자율학년제 문제. 자율학기제와 자율학기제는 문제가 있다. 아, 문제가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 자율학기제를 하니까 아이들의 학력이 저하가 돼요. 학력. 예, 상당히 제일 많이. 중요한 게. 예, 제일 학교가 해야 할 것은 학력 증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저하시키는 그런 교육제도는 좀 문제가 있다. 자유학기제는 예, 자유학기제가 확장돼서 그 통년으로 해서 자유학년제라고 하거든요. 아, 두 학기를 하는 걸 음. 자유학년제라고 하고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선진국 교육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예, 요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원래는 아일랜드의 아일랜드는 제도예요. 영국의 모국이나 마찬가지. 예. 그 뭐 그런데 처음에는 좋게 출발한 거네요. 그렇죠. 아일랜드는 민류 문명의 선진국이니까. 그렇죠. 성진국이긴 한데 거기에 그 사회 구조라든가 또 사람들의 생각, 사회적 의식 구조. 사회적 통념 그리고 사회의 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했던 거다 그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학교를 어떻게 앞으로 쓰신다고요? 뭐 이 학교가 어디로 옮겨? 예. 지금 청춘공원에 청춘공원이 어디예요? 예, 어디냐면 지금 예술문화회관 네. 예, 그쪽 부근을 청춘공원이라고 청춘공원. 하는데 네. 거기에 15,000평방미터 정도를 부지를 그 확보를 해놨어요. 확보했어요? 예, 누가 확보가 돼 했어요? 있어요. 그거는 뭐 동문 노력하고 아, 시청과 또 교육청과. 교육청이 협업을 해서 예, 삼자가 협업을 해서 만든 언제 거죠. 갑니까 이 학교 그걸로? 아직 계획은 없는데 제가 잘 된다면 출발은 된 거네. 예, 출발은 됐으니까 그쪽으로 옮기고 음. 하고 그쪽에 옮겨지면 여기가 부지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학생 복합 커뮤니티 센터. 가는 건 가는 거고 예. 이 자리를 다시 쓰는 데 있어서 예. 학생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서 중부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시설도 좋고 규모도 크게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몇 회 졸업생이세요? 전 21회입니다. 21회? 1회. 21. 예, 21. 동문들을 거의 조치원 사람들은 많이 아시겠네요. 그러면요. 전국에 흩어져 있죠. 예, 전국에 흩어져 있어도 고향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중학교가 여기하고 연기중학교가 있었는데 조치원 중학교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읍면 지역 전동이라든가 연기면 지금 연기면 연동면 이런 데에서도 많이 오고 오송에서도 왔어요. 충북에서도. 지금은 이제 신도시의 중학교가 사실은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복합적으로 이제 모교니까 여기 와서 중학교 얘기했지만 다 하겠어요. 어떻게? 요점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예,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예. 하여튼 좀 아쉽습니다. 예. 하여튼 뭐 조치원 중학교를 그쪽으로 최고로 옮기고 여기에다 학생 종합 커뮤니티 센터, 그러니까 학생 복합 커뮤니티 센터 이것을 아주 최고 좋게. 그러니까 유치원 갔었고 규모 크게. 초등학교 갔었고 중학교 네. 두 군데 갔고 교육감 후보님 예. 세종 하이텍 고등학교에 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근데 그 하이텍 고등학교는 온 건 온 거고 고등학교 교육에 어떤 말씀을 그 출마에 변해서 하신 것 같은데. 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특성화 고등학교는 다른데 그 일반 고등학교하고 여러 개 영재 고등학교나 국제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평준화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일반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학력 저하 현상이 4년간 전국 최하위권에 속해요. 그래서 이거는 세종교육의 참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라는 건 일본서 시작해가지고 집어 던졌다고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일본에서 1967년에 네. 개발해서 실시를 했죠. 네. 그리고 2002년에 완전히 폐지를 했어요. 16년 전에. 예, 그리고 우리는 이걸 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1974년에 별 생각 없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교육 제도를 모방한 거거든요. 그거 버릴 때 됐네. 버려야죠. 이건 50년 됐죠. 그런 낡은 아주 일본의 폐기물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영재, 인재, 지도자가 각 계열별로 안 나온다 그 얘기죠. 안 나오죠. 결국은 막 달려가는데 너 빨리 달려가니까 너 서. 그래. 하고, 말씀 들은 것 같아요. 예. 뒤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가야 돼. 그러면 이런 교육이죠. 그러면 금메달 못 따지. 못 따죠. 금메달이 아니고 동메달 따기도 어려운 그러한 교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이텍 고등학교 여기 네. 이것을 어떻게 뭐 고등학교 세종에 많은데 뭐 어디서 말을 해도 같은 이야기지만 이 고등학교를 뭐 인문계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인문계를 인문계 만들어도 반을 편성해. 예, 편성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이 북앙면과 동면 이 지역의 인적 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2개 반 편성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특성화된 예를 들어서 북앙의 하이텍 고등학교 세종 하이텍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사관으로 이렇게 부사관으로 부사관이 뭐예요? 옛날에 하사관이라고 그랬죠. 기술 하사관 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도적 어떠한 고리를 만들어 보실 예. 생각이다. 그래서 전문가니까. 그렇죠. 일단 전문가니까 군에서 배우는 것보다 하이테크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전문적이거든요. 그래서 군하고 그 업무 협정, 그 MOU를 체결해서 일단 북왕의 하이테크가 고에서 이수를 하면 믿고 기본 훈련 3개월 정도를 마친 후에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미국에는 그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가 하이텍 고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이거거든요. 1등이죠. 예, 세계 1등이죠. 거기 가는 아이들은 뭐 초영재래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여기 아이들도 다 유능한 아이들인데 네. 하여튼 이 학교 얘기만 하실 일은 아니고 예. 세종시 전체 고등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의 지뢰를 위해서 교육감님 어차피 교육연구가니까 후보님께서 잘 해보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세종의 교육을 세계적인 교육으로 이렇게 탈바꿈해서 그냥 등급을 올리는. 예, 등급을 1등급 이상으로 최우수 등급으로 특등. 올려서 세종의 그 아이들을 세계적인 그러한 리더로 만들겠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전이 향교 마지막 코스에 온 것 같아요. 네, 육륜당이 딱 보이고. 근데 지금 향교보다도 교육감이십니까? 초중고 교육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전통 그 학교니까. 예. 전이 지역에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전후에는 우선 그 고등학교가 없어요. 고등학교 없어서 여기서 병천으로 가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지금의 그 금호중학교에 하기로 했던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를 전의 지역으로
아, 예, 그 전시용 기숙형으로 예, 넓으니까. 예, 기숙형 고등학교로 특성화 고등학교로 이렇게 특성화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치원 중학교에서 얘기할 때 거기 인성교육 뭐 그런 것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조치원 중학교 그 자리에 그 종합 커뮤니티 센터, 복합. 예, 복합 커뮤니티 센터, 종합센터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거기에 그 효 인성교육원을 세워가지고 인성교육 진흥법에 예, 의거해서. 예, 거기는 이제 복합적인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가 네.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뭐 이런 학생들을 거기에서 또 대안학교 개념으로 공부를 해서 학교로 되돌아가는 학생은 되돌아갈 수 있는 학생은 되돌아갈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고 학교가 정말 적응하기 어렵고 한 그런 학생들에게는 됐고요. 예. 향교 발전 방향도 가지고 계신데 시간이 짧고